송은주TV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공수처가 왜 무차별적으로 통신조회를 했을까? 그 다음 이준석은 무엇을 노리고 저렇게 마지막까지 자신이 지금 사면 초과에 몰려 있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선대위에 합류한다, 합류하지 않는다 저렇게 버티면서 말썽을 부릴까? 그 다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데 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늘 오후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합니다. 무차별적인 통신조회, 윤석열 후보 부부에 대해서 또 그 가족에 대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80여 명에 대해서 법조 기자를 비롯해서 언론인 200여 명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통신조회를 했을까? 첫째, 범죄 수사를 위해서 통신조회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통신조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범죄 수사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5월과 6월에 통신조회를 했다. 그 당시에는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권 그 부분도 불거지기 전인데 통신조회를 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80여 명에 대해서 통신조회를 했다. 이게 범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서 정치 사찰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범죄하고 관계없이 정치 사찰을 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어제 이것은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정치 사찰이다. 왜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아마 법사위에서는 집중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통신조회가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특히 윤석열 후보의 가족들에 대해서 그 여동생에 대해서도 통신조회를 했거든요. 가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범죄 수사와 전혀 관계가 없이 통신조회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집중 따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김진욱 공수처장은 아마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렇게 통신조회를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사찰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공수처가 일 처리가 너무 서툴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야당, 야권,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야권을 감시하기 위해서 정치 사찰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 드러난 만큼 김진욱 공수처장은 아주 궁지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공수처의 일은 통신조회, 정치 사찰 이 부분이 더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모두 자신이 통신조회를 당한 게 아니냐 확인하고 있어서 앞으로 통신조회를 당한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지금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통신조회, 이건 문재인 정권의 정치 사찰, 여권의 정치 사찰 문제로 비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연말에 이준석 문제를 털고 가야 된다. 이준석 리스크를 털고 가야 되는데 이준석은 도대체 뭘 노리고, 지금 이준석은 사면 초과지 않습니까? 성상납 의혹으로 인해서 고소 고발이 걸려 있고 당 윤리위에도 제소가 되어 있고, 이렇게 제소가 되고 고소 고발이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성상납 의혹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당원들이나 전통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이준석 대표의 사실은 꼴도 보기 싫다, 이제 목소리도 듣기 싫다, 얼굴도 보기 싫다, 이럴 정도의 거부감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이 사면 초과에 몰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제도 선대위에 합류할 계획이 없다, 또 다시 뻗대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이준석이 노리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윤핵관, 윤석열 후보의 측근 관계자 부분을 좀 정리를 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 김종인 위원장이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현재 장제원 의원을 거론했는데 장제원 의원은 백의종군하고 있다. 그 다음 선대위에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윤핵관이다. 모두 야권에 지금 모두 윤석열의 측근 아니냐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냉담하게 당대표가 선대위에 들어올 건지 나갈 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당대표 자신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정확하게 알고 행동할 것이라고 믿는다. 냉담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인사 쇄신 이런 것은 현재 없다. 이제 대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부적절하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내일 점심 이준석 대표와 내일 점심을 하겠다라고 했고 약속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인 요인,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준석의 저런 분탕질이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준석이 선대위에 들어온다라고 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지지율 회복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아마 내일 이준석과 점심을 같이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준석에 대해서 최후 통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건 없이 들어와라. 김종인 위원장이 이미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발로 나갔으니까 들어오는 것도 자기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다. 정말 머리를 숙이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분탁질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선대위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성상납 의혹이라든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서 이미 이준석은 정치적으로 가치가 많이 떨어져 버렸다. 활용도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준석을 당대표에서 사퇴를 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선대위 바깥에 당대표로 그냥 두면서 제한적인 선거 지원 활동 정도는 하도록 그렇게 좋지 않은 방안이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일 김종인과 이준석의 점심 자리에 윤석열 후보가 참석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윤석열 후보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윤석열 후보의 태도로 봐서 또 윤석열 후보가 참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준석 문제를 놓고 기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들이 굉장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윤석열 후보가 감안한다면 참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전화통화 정도야 못할 이유가 없겠지만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이고 이 부분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에게 맡겨두는 것이 맞겠다. 어떤 조건도 있을 수가 없다. 이준석이 들어오겠다면 자기 발로 들어오겠다면 머리를 숙이고 단단하게 각오를 하고 들어오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선대위 바깥에서 자신을 둘러싼 성상납 의혹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거기에만 치중하도록 놔두는 것이 맞다. 지금 당 안에서도 현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당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제 도대체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 대표의 가치가 있느냐, 정치적인 효용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준석 대표를 위한 어떠한 배려, 어떠한 공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10% 가까이 오르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내리는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안철수 후보가 최근 들어서 보수 유권자, 국민의힘 당원들을 겨냥한 여러 가지 선거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연대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단칼에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정치권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의 석방 부분을 계속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어떤 보수 지지층에 대한 자신의 전략이죠. 이렇게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명확한 선거 캠페인, 여기에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겹치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게 되면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5%일 때, 10%일 때, 15%일 때 야권 후보 단일화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5%면 사실 단일화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도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단일화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것은 그게 예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꺼내지 않은 것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3, 4%였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일방적인 양보,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10% 가까이 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단일화 논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새해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지지율 반등을 하게 될 텐데 그 반등세가 어떻게 될 건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지만
10% 언저리가 되면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10%를 훌쩍 넘게 되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단일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쨌든 단일화만 본다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다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은 단일화, 아름다운 단일화를 한다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보수 지지층들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약간 실망하면서 안철수 지지로 좀 옮겨간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야기를 새해 들어서는 빨리 꺼내면 꺼낼수록 나쁘지 않다.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후보 단일화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연말 연시에 굉장히 주요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